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2007년 칼데콘 메달을 수상한 시간상자입니다. 이 그림책을 그린 작가 데이비드 위즈너는 글 없는 그림책의 대가예요. 이 시간상자도 글이 없는 그림책이죠. 또 구름을 만드는 공장, 공중을 떠다니는 커다란 채소, 그림책 틀 밖으로 빠져나오는 주인공 돼지 등 환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사하기로 유명해요. 데이비드 위즈너는 시간 상자를 포함하여 칼데콘 영예상을 3번, 칼데콘 메달도 무려 3번이나 수상했답니다. 표지를 봐주세요. 강렬한 빨간색이 눈에 띄어요. 주변에 물고기들이 지나는 걸 보아 물속인가 봐요. 정 가운데에는 커다란 눈,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시선을 옮기면 입술이 보여요. 이 빨간 물체는 커다란 물고기인 것 같아요. 커다란 물고기의 눈을 들여다보면 갈색 목걸이가 달린 네모난 상자가 비쳐 보여요. 저 상자가 시간 상자인 걸까요? 맞다면 왜 시간 상자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함께 읽기 전에 약속해요. 지난달 모카 스토리텔러를 참여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2번 들리면 2장씩 넘겨주세요. 이제 저와 함께 두꺼운 표지를 넘겨볼까요? 이 부분을 면지라고 해요. 표지와 그림책 내용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면지가 한 가지 색으로 꽉 채워져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작가가 그림책의 내용을 살짝 엿보여 주시곤 하죠. 베이지색에 콕콕콕 초코칩이 박힌 듯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파도가 넘실대는 바닷가의 모래사장이에요. 저기에 모래삽으로 놀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도 보여요. 소년이 수집한 갖가지의 물건들인가 봐요. 여러분도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 조개 껍데기나 조약돌 등을 수집하곤 하나요? 우와! 소라게를 이처럼 커다랗게 본 적이 있나요? 자그마한 소라게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뒤로는 소년의 파란 눈동자가 보여요. 돋보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였나 봐요. 소년의 주위를 둘러볼까요? 소년의 옆으로 나무 조각과 미역이 담긴 바구니, 장난감 문어다리가 삐져나온 납작한 상자, 지퍼백에 조심히 담아온 현미경, 망원경, 모래삽, 노란 그물의 잠자리채. 바다에 오는데 이렇게나 많은 것을 가져오다니 정말 호기심이 많은 소년 같아요. 그에 비해 함께 온 형들은 책에만 관심이 있어요. 형들과 소년의 다른 점이 느껴지나요? 바닷가에 와서 신나게 놀고 싶지만 소년은 혼자예요. 모래성을 바라보는 소년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옆에 네모난 프레임들을 보세요. 글을 대신하여 그림으로 소년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어요. 소라게를 돋보기로 관찰하고 지나가던 꽃게를 자세히 보려 모래에 몸을 납작 엎드린 소년은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몰려오는 파도를 뒤집어 썼어요. 어?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소년의 시선이 닿은 저 네모난 것은 무엇일까요? 네모난 것에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맞아요.
수중 카메라라고 적혀 있어요. 바다에 오래 잠겨 있었는지 따개비가 군데군데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파도에 밀려온 수중 카메라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소녀는 얼른 형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안전요원에게도 보여줬지만 주인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이 네모난 프레임에 모두 그려져 있어서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를 살펴보던 소녀는 그 안에 든 노란 무언가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순간 소년의 호기심이 치솟았어요. 소년이 발견한 건 바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필름이거든요. 네모난 프레임을 따라 소년을 따라가 볼까요? 소년은 얼른 빨리 뽑는 사진관으로 달려가 필름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카메라에 채워 넣을 새 필름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계와 두 번째 시계를 보세요. 몇 분이 지났나요?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인은 인화할 생각을 안 해요. 가게 이름과는 다르네요. 밖으로 나온 소년의 표정과 행동을 보세요. 지루함이 온몸으로 느껴져요. 오랜 기다림 끝에 사진이 인화되었어요. 사진을 본 소년의 표정을 보세요. 입이 벌어지고, 눈썹은 올라가고, 눈은 정말 휘둥그레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이런 표정을 짓나요? 무슨 사진일지 선생님도 무척 궁금하네요. 네모난 프레임의 크기와 모양, 개수로 이야기의 속도와 인물의 감정을 전하고 있어요. 모두 알아차렸나요? 이야, 바닷속 풍경이 담겨 있어요. 빨간 물고기와 그보다 작은 물고기가 줄지어 헤엄치는 순간을 찍은 사진이에요. 프레임으로 나눠진 그림을 보다가 양 페이지에 꽉 찬 그림을 보니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고 눈에 띄는 것이 있지 않나요? 손으로 짚어보세요. 이런 걸 우리는 초현실주의라고 불러요. 말이 조금 어렵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에 이상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려넣는 것을 말해요. 소년의 오른손에 들린 사진도 어딘가 이상하긴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크게 보고 싶다면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소파에 옹기종기 앉아 문어가 들려주는 그림책을 듣는 물고기들이 참 귀여워요. 소파 옆 초롱아귀를 보세요. 초롱아귀의 밝은 불빛을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엔 화가 났는지 빵빵하게 부푼 보거열기구와 소라 뿔고둥 마을을 등에 지고 이동하는 바다 거북이의 모습도 보여요. 이번엔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고 어색한 점을 찾아보세요.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 이번엔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소녀의 손을 보면 한 소년의 사진을 들고 있어요. 그 소년은 다른 금발 소년의 사진을 들고 있고요. 사진 속의 사진들이 끝없이 이어져요. 사진 속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데 눈으로는 이제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멀리도 해보고 가까이서 눈을 찌푸려도 보지만 더 이상 보이질 않네요. 아하! 소년에게 돋보기가 있죠. 소년은 가지고 있던 돋보기를 사용해 자세히 들여다보아요. 그러자 사진들이 확대되어 잘 안 보였던 사진 속 사진들이 잘 보여요. 하지만 어느 이상이 되자 이번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돋보기보다 더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맞아요. 소녀는 바닷가에 놀러 올 때 현미경을 들고 왔어요. 현미경을 이용해
더욱 들여다볼까요? 우와, 사진 속 친구들이 동그란 프레임 안에 그려져 있어 직접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현미경으로 사진을 확대할 때마다 점점 더 과거의 모습이 보여요. 동그란 프레임 옆에 적힌 숫자는 사진을 몇 배 확대했는지 알려주는 숫자예요. 10배 확대, 25배 확대, 40배 확대, 55배 확대. 끝없이 확대가 돼서 무려 70배 확대에 다다랐을 때는 사진 속 소년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 모자 쓴 소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나 봐요.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세요. 어느 시대 사람처럼 보이나요? 먼 과거에서 온 수수께끼 같은 사진을 소년은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얼마나 본 걸까요? 어느덧 비치 의자와 파라솔을 접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형들의 집에 가자는 이야기에 소년은 아쉽기만 해요. 사진과 수중 카메라를 번갈아 보며 소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본인도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기로 해요. 삽을 이용해서 카메라 셔터를 찰칵 눌러요. 과연 어떤 사진이 찍혔을까요? 이야, 셔터를 누르는 순간 파도가 쳐서 아주 멋진 사진이 찍혔어요. 소녀는 또 다른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카메라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중 카메라를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새로 산 필름을 넣었으니 바닷속 문어, 거북이, 물고기들이 또 신기한 사진을 남겨주겠죠? 시간이 흐르고 밤이 되었어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카메라를 오징어 떼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주어요. 깊게, 깊게, 아주 깊게요. 수중 카메라가 만난 다른 바닷속 친구들이 누가 있나요? 이야기해 볼까요? 우와, 인어가 사는 멋진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선 가오리와 오징어가 이동수단인가 봐요. 이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수중 카메라를 찾아보세요. 카메라는 갈매기의 입에 물려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오른쪽 페이지 가장 위 카메라가 파도에 휩쓸리는 장면은 가스시카 호쿠사이라는 일본 작가의 명화를 패러디한 장면이에요. 카메라는 저 멀리 남극에서 펭귄도 만나고 야자나무가 있는 열대까지 갔어요. 어? 야자나무가 있는 해변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한 소녀가 보여요. 소녀는 이끌리듯 카메라에 손을 뻗어요. 과연 소녀는 카메라가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상자라는 그림책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네모난 상자 같은 수중 카메라 속 과거의 친구들이 남겨놓은 사진들을 보니 시간상자라는 제목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도 이 그림책의 제목을 지어보세요. 바닷속 초현실적인 사진과 과거 친구로부터 온 수수께끼 같은 사진을 떠올리며 제목을 지어본다면 오늘 읽은 그림책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오늘 모카 스토리텔러와 그림책을 읽어봤어요. 그림책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